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었던 거죠. 수상한 작품들을 엮어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가 있나? 경제 역사를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어떤 상술들이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읽다 보면 진짜 소름 끼치고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 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경제 공부 입문도서 추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저는 이게 100만 뷰를 찍은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이후로도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2탄 영상도 찍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서 드디어 2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저는 2번 읽었거든요. 제목처럼 정말 돈의 속성, 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돈의 속성은 5가지로 나뉩니다.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요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내용이 진짜 읽으면서 머리가 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돈은 인격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돈이 인격체라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붙어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돈도 똑같이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늘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 2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 3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4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 그냥 돈을 버는 능력만 있거나 모으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고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들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내가 부를 이루고 나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야 내가 번 돈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돈의 속성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투자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김승호 회장님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번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키려면 결국 부자의 마인드셋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 알아야 하는 돈의 속성을 A부터 Z까지 다뤄주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한 줄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다음 2번째 책은 바로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책입니다. 표지 너무 귀엽죠? 이 책은 지난달에 출간된 책이라서 아마 대부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들 토스 사용하시죠? 토스에서 이번에 최초로 머니스토리 공모전을 열었어요. 다양한 연령, 성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돈 이야기를 작품으로 적어서 응모하는 공모전이거든요. 무려 1,500편의 작품이 응모가 됐는데 그 중에 16편이 수상을 했다고 해요.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었던 거죠. 수상한 작품들을 엮어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글들은 토스 플랫폼의 토스피드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이 공모전은 세상의 모든 돈 이야기는 쓰일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섣불리 투자를 해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카페를 차려서 평일에는 직장 일을 하고 주말에만 카페 영업을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20, 30대에 돈을 흥청망청 막 쓰고 난 사람의 이야기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 혹독한 자본주의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되는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에피소드 16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편이 비혼주의자의 축의금 회수 선언 이야기였어요. 요즘 뉴스나 기사만 봐도 비혼주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완전 결혼주의자인데 비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이런 비혼주의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30대가 되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축의금이죠. 이쯤 되면 주변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비용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물론 내가 결혼을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이 축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축의금을 회수하고자 비혼식을 열어요. 이거 소설 아니고 실화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초대장을 지인들한테 다 보내는데 글 아래에는 뭐 독립선물 보내기, 덕담 전하기 선택할 수 있고 참여 비용 입금 안내까지 써놔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비혼식을 진행한 썰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비혼식은 적자 엔딩이지만 그래도 결론은 훈훈하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너무나도 웃프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잃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토스에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댓글에 이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책에 대한 기대평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위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 없다. 과거를 모르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어온 금융위기들을 정말 쉽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뭐 1998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대란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2000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전혀 모르고 관심조차 없던 내용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IMF 얘기가 나오면 저만 잘 모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된 건데 저 같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잘 될 만큼 내용을 진짜 쉽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화로 내용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게 또 포인트더라고요. 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될락말락 했는데 이 만화로 다시 훑어보면 이해가 싹 돼요. 아 그리고 이 책에서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래프나 신문 기사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특히 경제신문이 인용이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사만 읽으면 뭐 경제 용어라든지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처음 경제신문 읽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인용되는 신문 기사마다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줘요. 아, 이 기사가 이런 뜻이었구나. 경제신문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것도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혹독한 자본주의가 어떤 흐름으로 거쳐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4가지 위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정말 잘 풀어낸 책이에요. 그리고 경제 역사를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그만큼 잘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 책은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 소개해드린 4권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해요. 이 책의 저자인 티마 포드는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세상과 일반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속속들이 파헤쳐 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어떤 상술들이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읽다 보면 진짜 소름 끼치고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 목차를 보면 뭐 가격 차별화, 정보의 비대칭성, 게임 이론, 합리적 무시, 주가와 희소성, 비교 우위 이렇게 좀 어려운 경제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한 가지를 들려드리면 가격 차별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비즈니스석을 딱 한 번 타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코노미석이랑 차이점이 많았어요. 일단 비행기 탑승하는 것도 먼저 하고 내리는 것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캐리어 맡기는 거 뭐라고 하죠? 그 짐 맡기는 것도 먼저 해주고 소지품 검사도 먼저 해주고 심지어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고급스러운 라운지에서 대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고 반면에 이코노미석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항상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항공사에서 이 이코노미석을 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겁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타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석을 타는 사람들의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앞으로도 계속 비싼 요금 내고 비즈니스석 타. 안 그러면 뒤에 보이지? 저 뒤에 이코노미석 타는 사람들처럼 승무원 뒤에 서서 계속 기다려야 돼.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계속 비즈니스를 탈 수밖에 없도록.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소름 끼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석을 탔을 때 이코노미석 너무 불편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 대한 예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길 지나다닐 때 슈퍼마켓을 보면 뭐 항상 최저가, 특별 할인 행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300,
365일 거의 매일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할인이에요. 그리고 또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죠. 이것도 결국에는 다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가 숨어 있는 거였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본인이 일반 소비자라면 상술에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판매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직업이라면 여기 나오는 상술들을 잘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제공부 입문도서 4권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이 책들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이라서 꼭 4권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 소개해드린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책 증정 이벤트 내용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읽어보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